방법을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주변을 이렇게 조금 둘러보니까요. 지난 계절에 가지고 있던 나무, 하늘, 풀, 네. 지난 계절의 색깔을 다 훌훌 털어버렸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겨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자신의 색을 내려놓은 채 한숨 쉬는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조금 쉬어가는 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쉬어가는 시간, 여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안타까우셨어요? 네, 여가 시간과 취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 30대의 36.1%가 본인이 지금 여가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20, 30대라면 저희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네. 만족하지 못하다는 결과네요. 네, 그 이유로는 62.2%가 네.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활동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이 시대 네. 젊은이들 여가도 제대로 못 즐기면서 얼마나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는 청춘들은 또 앞으로 나아가야지 또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금 숨가쁘게 앞을 달려갈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제자리에 서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투데이 전북과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조금 숨 고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정치권의 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이뤄지지만 이달 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총선 출마 예상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 수는 늘리고 비례대표 수는 그만큼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엽 의원 측은 정읍 시민들의 뜻을 최종 확인하고 문병호, 황주홍 의원과 탈당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해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탈당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침몰하는 배를 타고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가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3D 프린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42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3억 5천만 원만 반영돼 3D 프린팅 관련 연구와 육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낡은 상수도 관로를 개선하기 위한 600억 원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전주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중소, 중견 건설 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국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2016년 해외 건설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원 업체를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해외 건설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중소, 중견 기업이 진출하려 할 때 타당성 조사비나 수주 교섭비 등을 지원하며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 능력에 대해 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공인시험 비용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항목별로 업체마다 타당성 조사 3억 원, 수주 교섭은 2억 원 이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중소기업 전 대표 46살 장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에 중독돼 회사 돈을 빼돌려 쓴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회사 돈 3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여가 시간과 취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취미 생활로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은퇴하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대부분이 여가 시간의 47.9%를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낸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 네. 이유로는 경험이 부족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좋은 취미 생활 하시라고 좋은 정보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식물을 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꽃으로부터 치유받는 원예 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꽃은 애정이다. 꽃은 힐링이죠. 꽃은 행복입니다. 꽃향기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대학 강의실, 원예 수업을 받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득한데요. 신체적인 것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원예 치료사가 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식물을 기르고 꾸미는 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치유하는 원예 치료. 소나무가 꽃말이 뭐냐면요. 절개, 그다음에 장수. 원예치료 복지협회 전북지부에서는 3년째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 주택에 살다 보니까 평소에 원예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공부를 하는 과정에 이 원예 치료 과정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른 분에게도 이 행복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예치료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정신재활에 도움을 주는 대체의학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는데요. 나부터 이게 정화가 되고 나부터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이거 하고 난부터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전혀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를 지금 하는 그 배우다 보니까 그 배우는 재미가 아주 솔솔히 좋아요. 이 원예치료사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꽃 장식품인 리스. 꽃이나 식물을 이용해 만든 고리 모양의 화환인데요. 리스는 영원한 사랑이란 뜻을 담은 만큼 축하용 선물로도 많이 쓰입니다. 연말연시에는 집안을 더욱 환하게 꾸며줄 원예 활동은요. 주변에 나눌수록 그 행복도 더 커지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르신들과 꽃으로 같이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오늘 왔습니다. 진달래색도 있고 우리가 꽃 이름은 잘 알지는 못했는데 꽃이 예뻐요. 근데 제가 볼 때 꽃보다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이 훨씬 예뻐요. 부지런 넣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복지시설 어른들과 함께하는 시간 흙 한 줌도 소중합니다. 오감을 자극하여 굳어져 있던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제가 뭐 웃음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도 많이 해봤는데 이 원예 치료는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물을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기 때문에 손 운동에도 좋고 할머니들 마음 심리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의 마음이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이렇게 보시고 물도 주시고 할머니. 참 예쁘죠 할머니?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할머니. 네. 추울수록 더욱 활짝 꽃피는 시클라멘 겨우내 어르신들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겠죠. 어르신들 저희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자, 꽃처럼 많이 예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만나봬요. 원예 치료사라는 꿈을 안고 꽃보다 진한 향기를 전하는 이들. 앞으로 주변을 더 밝게 빛내고 희망을 전달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이 원예 치료를 보면서 과연 이 식물을 가꾸면서 어떻게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었었는데 화면에 있는 꽃이나 식물들을 보고 나니까 좀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원예 치료라는 건 우리나라에 1997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보면 2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뭐 워낙 현대인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재활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 원예 치료가 당당하게 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요, 이 원예 치료 우리 지역에서 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원예치료복지협회 전북지부에 원예치료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올 겨울에 정말 맑은 기운을 가진 식물들과 함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원예치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원예 치료라는 말이 좀 거창하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에게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 먼저 선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꽃 한 송이 좀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그런 감동, 이런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요, 10,000원이면 하루에 충분히 쓰고도 남아서 막 일주일 용돈으로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요즘에 10,000원이면 뭐 하루에 밥 한 끼 좀 괜찮은 거 먹었다 그러면 돈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던데 하지만 이곳에서는 조금 예외라고 합니다. 10,000원이면 살 것도 많고요. 정도 넘치고 없는 게 없다는 이곳입니다. 경상북도 전통시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돈 10,000원을 가지고 떠나는 장보기 열전과 고운정, 미운정 주고받는 시장만의 매력 속으로 선남 최기정, 선녀 표나리가 떠납니다. 선남 선녀가 간다. 훈훈한 인심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출발하시죠. 대구 경북의 멋진 곳들을 고르고 골라 소개하는 선남 선녀. 이번에는 각자 특별한 시장을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먼저 저 선남이 찾은 곳은 안녕하세요. 선남 선녀가 간다. 선남 최기정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멋진 시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 선녀 씨 듣고 혼자 왔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갑도 놓고 왔네요. 아, 뭐 이게 좀 있어야 만난 거 이렇게 사 먹고 그럴 텐데. 아, 이거 어떡하죠? 아, 지갑도 놓고. 어? 이게 뭐예요? 봉투. 아, 뭘 이런 걸 다. 아이고. 가만 보자. 봉투 얼마 들었나? 이게 딸랑 10,000원. 아,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요. 하지만 저는 걱정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갈 그 시장은요, 바로 요 10,000원으로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저와 함께 10,000원의 행복 찾아서 가보시죠. 경북에서도 골짜기로 소문난 봉화군 춘향면에 위치한 이곳, 바로 춘향시장인데요. 80년째 매달 4일, 9일에 열리는 5일장이라고 합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는 건 구해주는 춘향시장. 아, 아주 유쾌하십니다. 정말 인정이 넘치는 봉화 억지 춘향시장. 근데 이름도 참 재밌어요. 어떤 시장인가요? 기찻길이 놓을 적에 춘향시장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길을 돌리게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돌렸다 해서 억지 춘향시장이 된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억지를 부르는 춘향시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는 건 억지로 구해줍니까? 구해드리죠. 5일장 장터에 이걸 빼놓아서는 안 되죠. 하나, 둘, 셋, 뻥이요. 추억의 뻥튀기. 와, 추억의 그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우와. 제가 온 걸 환영이나 한다는 듯 뻥 시원하게 터지는 기계. 고소한 냄새와 함께 나온 뻥튀기 참 맛있겠죠? 야, 맛이 이게 왜 이래요? 이게 맛이 이게 옛날 그 맛이 아니라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뻥이야! 오랜 전통의 춘향 5일장에는 장날을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 물건을 팔기 위해 온 상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산골 봉화에게 만날 수 있는 최상급 산나물들도 손님 맞으러 나왔습니다. 아유, 그윽한 향기. 야,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포도.
도덕이요? 야, 까는 동안 그냥 향기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하네, 그냥. 예예예. 잡숴봐 너무 맛있어. 야, 쌉쌀한 맛. 사야겠어. 네 사세요. 가서 잡숴볼 거. 요거 얼마? 만원 파는데 7,000원 해. 만원 팔면 7,000원. 야, 그렇게 팔아도 돼요? 남는 게 있어요? 나랑 축구 이런 거 싸게 드리는 거지. 아, 그래요? 제가 이게 10,000원인데 어깨 써야 돼요. 그러니까 3,000원어치만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나 못하다. 3,000원어치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다 담아주시더라고요. 5,000원. 우와. 3,000원에 3,000원에. 그냥 줬다. 그냥 줬어. 그냥 줬다. 아, 감사합니다. 야, 정말 조도시장에는요 인정과 정, 이 덤이 넘칩니다. 정 넘치는 춘향 5일장에 낯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장터의 정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온 외국인들인데요.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시장으로 가라. 과연 이들이 춘향 5일장에서 발견한 것은? 그건 우리 어머님들의 이 아이템 물바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보기는 이 친구 척하고 골라내더라고요. 내친 김에 함께 입어봤는데요. 정말 잘 어울리죠. 오,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인데요. 오빠 춘향 스타일. 오빠 춘향 스타일. 일바지로 하나가 돼봅니다. 5,000원. 5,000원? 야, 비싸다.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4,000원. 오늘 그냥 4,000원 그냥 번전해 준다. 1,000원밖에 없어요. 야, 좋습니다. 이 선남이 네. 제 그냥 사비로 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그래요? 사장님, 4,000원. 고맙습니다. 4,000원. 딱 4,000원, 딱 4,000원 있어. 4,000원. 고맙습니다. 딱 4,000원. 4,000원. 그냥 입고 가시면 되겠네. 그냥 입고 가는 걸로. 이게 앞인데. 그래요? 앞으로 입으나 뒤로 입으나 편안함은 같아요. 장터 건너편에는 또 다른 장이 하나 열렸습니다. 전통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5일장에 나온 주부들인데요. 다양한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와, 향긋하다. 주부들이 이제 전부 다 애기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마켓 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맷돌 체험도 해서 커피도 직접 만들어 가실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려고 주부들이 나와서 만든 거예요. 커피 이제 여기서 갈아 드세요. 맷돌로 갈아먹는 이색 커피 만들기에 도전해봤는데요. 돌리고 돌리다 보니 어느새 완성된 향긋한 커피 한 잔. 스멜 맷돌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이 커피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아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성공! 네. 주부님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추억을 찾고 싶다. 그 옛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다면 봉화 억지 춘향시장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남, 선녀가 간다. 선녀 표날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전통시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남씨, 긴장 좀 하셔야 될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출발! 전에 저도 주셔야죠, 감독님. 봉투 열렸네. 용돈. 오! 선남씨보다 제가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용돈을 많이 주셨을 거라 믿을게요. 보자. 저도 10,000원이에요? 정말요? 아니, 제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될 것 같은데 재앙 아시잖아요. 에이, 그래도 좌절할 저 선녀가 아니죠. 이 10,000원의 행복 찾으러 시장으로 출발! 저 선녀의 선택은 바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서남 신시장입니다. 이름부터 새로운 신이 들어간 시장답게 백화점 못지않은 신식 서비스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인데요. 특히 시장 안에 자리한 고객 휴게실을 놓쳐선 안 됩니다. 귀중품을 담을 사물함,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서요, 꼭 받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할인 쿠폰이에요. 이야, 무인 쿠폰 발행기.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시장에 설치된 무인 쿠폰 발행기. 제가 또 놓칠 수 없죠. 쿠폰으로 저렴한 값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 LTE 속도로 바로 이렇게 쿠폰이 발급됐습니다. 서비스 하나 더, 바로 마트에서만 끌고 다니던 카트도 무료로 빌릴 수 있는데요.
선녀 씨. 네. 과자나 먹고 가세요. 저희 과자 먹는 거 다 공짜니까 다 드셔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럼요. 뭐라고요? 과자 드시고 가시라고요. 과자 먹고 가라고요? 먹는 건 항상 공짜예요. 먹는 게 공짜래요. 무료래요. 우리 사장님 지금 인생 최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선유 씨 엄청 먹는단 말이에요. 누가 좀 말리세요. 인심 좋은 사장님의 시식에는 정지 버튼이란 없습니다. 진짜 잘 드시네요. 더 먹어도 됩니다. 많이 드세요. 아까보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셨어요. 아유 설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끼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그 푸짐한 인심에 저도 과자 한 봉지 구입했습니다. 제가 먹는 걸 계속해서 유심히 보시던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손님의 취향에 따라 과자를 담아주는 센스. 과자 한 봉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도 담아주십니다. 요즘 과자 하면은 정말 봉지 과자 봉지가 엄청 남았는데 이거요. 봉지가 꽉 찼어요. 여기는 이렇게 푸짐하고 인심도 좋습니다. 출발부터 좋아요. 그리고 또 본격적인 장보기 출발. 제 코가 발달된 탓일까요? 서남 신시장에는 유독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럼요. 특히 저 같은 자취생들에겐 천국과 같은 곳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엄마의 손맛으로 만들어낸 맛깔나는 반찬들 또 제 입으로 초대해야죠. 오늘 저녁상을 푸짐하게 해줄 반찬들을 골라봤습니다. 아니 우리 시장에서는 다 뭐든 이렇게 푸짐하게 주시네요. 그렇죠. 재래시장에서 보니까. 네. 이야 우리 엄마 손맛이 가득한 반찬 3가지 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9,000원이요. 9,000원. 네. 9,000원이요. 생각보다 지금 가격이 나와서 네. 하긴 정말 저렴한 거지만 제가 돈 너무 많이 썼어요 먹는 거에 4,500원밖에 없는데 현금이 어떡하죠? 카드도 가능해요, 저희가. 시장에서 카드도 가능하다고요? 네, 현금 말고도 카드도 가능해요, 결제. 정말요? 네네. 서남 신시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아주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훈남 네. 훈남 씨. 아이고. 배울 거 많은 서남 신시장.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먹을 게 눈에 띄는 걸까요? 이 시장에 오면 반드시 맛보고 가야 할 음식이 있다는데요.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어디야? 맛있는 냄새. 오, 여긴 것 같은데요? 야, 안녕하세요. 야, 이 맛있는 냄새의 정체는 족발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냄새부터 오감을 자극하는 이 음식, 바로 족발인데요. 20여 년 전부터 서남 신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유명한 이 족발은 얼리지 않은 신선한 국내산 생족발만을 사용하는 것이 맛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맛있나 맛없나 보고. 아이고. 양념이 너무 잘 뱄고, 아니 얼마나 삶아야 이렇게 살이 연하고 맛있어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 사이. 고기 두께에 따라서 좀 더 넣고 안 넣고 그 차이. 이렇게 맛있는 족발 그냥 두고 갈 수 없죠. 하나 포장해 갑니다요. 저랑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손녀 아가씨가 예뻐서 오늘 족발 싸게 드렸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따뜻한 마음까지 느끼고 가네요. 정말 우리 서남 신시장 하면 족발. 족발 하면 서남 신시장. 자 서남 신시장 최고. 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마트와 쇼핑몰 사이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네 전통시장. 시골의 정을 느껴보고 싶다면 봉화 춘향 우일장을, 도시의 편리함을 느끼고 싶다면 대구 서남 신시장을 저희 선남 선녀가 강력 추천합니다. 네, 손때 묻은 이 전통 시장의 냄새가 확 나죠. 그러니까요. 봉화 춘양 오일장 그리고 마트 못지않은 편리함을 자랑하는 대구 서남 신시장 이렇게 두 시장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또 재미가 쏠쏠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우리 지역의 그 두 시장도 생각이 났는데 4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 중앙시장도 있고요. 또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몰이 있는 전주 남부시장도 생각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도 또 우리 전주 지역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을 달린다. 만 원으로 즐기는 대구, 경북의 두 시장의 매력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의 화제 시간인데요. 지난주부터 이 월요일 투데이 전북 오늘의 화제 시간을 빌려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고은 리포터, 오늘은 어떤 아이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전라북도 아동 청소년 돕기 제2편입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외모를 가졌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남모를 병을 앓고 있는 군산에 살고 있는 채원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근육이 점점 굳어져가는 근육병을 앓고 있는 채원이, 그런 채원이를 위해서라면 열일 마다 않고 도와주는 가족들, 그런 채원이와 채원이 가족들이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작은 도움과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리 딸 채원이가 웃고 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오늘도 채원이의 시간을 간절히 지켜주고 싶습니다. 빗소리가 단잠을 깨우는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채원이의 가족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엄마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아빠는 출근 준비를 하고 아빠 사랑해요. 곤히 잠든 채원이를 뽀뽀로 깨우면 응? 비우니까 운전 조심해서 하고. 출근 준비 완료.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닮은 채원이네 가족의 아침. 하지만 1년 전부터 그 평범함은 간절한 꿈이 됐죠. 잘 잤어? 눈곱지 비비지 마. 5살 눈이 예쁜 채원이는 지난달부터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둘 어려움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다른 애들보다 씹는 게 조금 오래 걸려요. 씹는 기능도 근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화 기능도 약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2011년 5월 사랑스러운 연두빛 계절에 태어난 채원이는 평범한 아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래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인형보다 자동차와 공룡을 좋아하는 씩씩한 채원이. 이거 유치원에도 있는데. 유치원에서 계속 채원이가 자주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자꾸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넘어지면 얼굴을 자꾸 다쳐갖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고개가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가보는 게 좋겠다고 유치원 선생님도 그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채원이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근육병증. 많이 온다.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퇴화하면서 굳어져가는 근육병입니다. 작년 겨울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그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물리치료만 받고 있죠. 떼글떼글 토토기가 어디서 왔나. 운동하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진짜? 응. 맨날 힘들다고 하잖아. 안 힘들어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이 크니까, 또 채원이 아빠 혼자 이렇게 같이 벌고 싶어도 제가 채원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팔다리에 힘이 풀려가는 채원이 곁을 지키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던 엄마. 하지만 이 병과 평생을 싸워야 하는 채원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일주일에 2번 들리는 병원,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 방법도 약도 없는 병이란 걸 알면서도 플랫백이라 해가지고 원래 요추가 정면을 커브가 있었는데 그게 없고. 엄마는 매번 다시 묻고 확인합니다. 잘할 수 있어, 채원아? 네, 해야지. 지금 채원이가 앓고 있는 병은 근육병증이라고 해서, 이 근육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원인이 아니라 근육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지금 생겨나는 병입니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그런 자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주시 관찰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걷는 것마저 어려워지는 병.
그러니 근육이 굳어가는 증세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은 채원이와 같은 병을 가진 환우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엄마는 애가 타고 채원이에게는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 근육병증은 근육이 굳어지기 전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크고 심폐질환의 합병증까지 있어서 입원과 치료를 멈출 수 없지만 채원이는 현재 통원 치료만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봐. 또 여기 등 어떻게 더 올려요? 하나. 아니야. 열 병원비가 번만 더, 모이면 열 번만 입원을 하나. 하고 돈이 떨어지면 퇴원하기를 반복하는 사이 근육은 더 힘을 잃고 있지만 네, 손 놓는다. 어디 채원이가 혼자 서 있으면 이마저도 잘 견뎌주고 있는 채원이가 엄마는 오늘도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죠. 외출이 어려운 채원이에게 선물처럼 반가운 시간. 가까이 사는 사촌 언니들과 함께 동네 놀이방을 찾았는데요. 마음껏 달리고 싶은 채원이. 하지만 몇 발 못 달리고 그만 주저앉네요. 같이 노는 거지. 뛰어봐. 나도 같이 뛰자. 같이 뛰어봐 가서. 용기 내서 같이 뛰자고 말해보지만 금세 한 걸음 두 걸음 멀리 뒤처지고 마는 채원이는 어느새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날아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또다시 넘어진 채원이는 끝내 서러운 눈물을 터뜨립니다. 울지 마. 몸이 아픈 언니 것보다도 잡아. 마음이 아픈 날이 앞으로 더 많겠죠. 그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외쳐줘야 할 다시 겁니다. 일어나. 다시 일어나. 일반 평범한 애들하고는 틀리고 병이 있는 애니까 그 병을 저는 숨기려고는 안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오픈을 하고 채원이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줘요. 다른 애들보다 채원이는 아픈 애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어울려 놀다 보면 또 같이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는 많이 해주는데 이제 그거는 채원이랑 저랑 이제 채원이 아빠랑 그냥 감수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싸움. 설령 끝이 없는 싸움일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채원이의 손을 잡고 있는 또 한 사람, 아빠가 있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진짜 저도 아니고 제 딸 채원이한테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진짜 잠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아팠고요. 채원이가 근육병증 판정을 받은 후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작게 운영하던 미용실까지 내놓은 채원이 아빠. 그 후 2번의 출근과 2번의 퇴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월급쟁이 미용사로 밤이면 미용 재료를 팔러 다니는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채원이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제품을 쓸 수 있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딸바보 아빠는 꿈을 떠올립니다. 할수 있지만 채원이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채원이도 지금 뭐 아픈 것보다 잠깐 좀 느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언젠가 채원이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뭐 그렇게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마음껏 놀 수 있다면 채원이 손잡고 한번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그게 가장 그냥 목표죠. 남들보다 2배로 힘들었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2배는 더 소중한 가족. 평범하게 흘러가는 1분 1초가 더없이 아까운 아빠와 엄마는 오늘도 제잘되는 채원이의 목소리로 행복을 붙잡습니다. 채원이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소원이죠. 자식이 행복한 게 부모가 가장 행복한 거니까요. 애가 아프고 나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안 아프게만 컸으면 좋겠다.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다.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채원이 가족 화이팅! 사랑해요.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채원이 엄마 아빠는 오늘도 기도하죠. 채원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게 해달라고.
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내 자식이 아플 때라고 하는데 채원이네 엄마 아빠의 가슴에는 얼마나 또 많은 피멍이 들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채원이가 앓고 있는 근육병증이 평생 질환인데다가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질환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채원이가 앓고 있는 이 근육병증은요, 근육병 중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건데요. 보통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서 많이 발병이 되고요. 4, 5세 때 발병이 돼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청소년기 이전에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료법이라든지 또 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이 없어 보인다 정도였는데 이 놀다가 머리를 가누지 못해서 넘어지는 걸 보고 참 깜짝 놀랐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금 채원이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채원이 상태는요, 현재 그 특수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만 그나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나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근육이 조금이라도 더 유연할 때 받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현재 채원이는 가정 형편 때문에 병원 치료만 물리치료 정도만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빠가 운영했던 미용실도 정리를 했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이 집도 지인이 저렴하게 임대를 해줘서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모아야 할 치료비가 아직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예, 하루라도 더 빨리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채원이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도 아직 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네, 이 채원이가 앓고 있는 근육병증은요,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말이죠. 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어린 채원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그 자막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원이가 그리고 또 우리 채원이 가족이 앞으로도 힘겨운 나날들을 참 많이 보내야 할 텐데요. 우리의 작은 마음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고은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전북 내일도 우리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데이 안테나에서는 전라북도민들의 문화를 책임지는 KBS 방송문화센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길에서 만나다에서는요, 쓸쓸함이 감도는 겨울바다의 풍경과 또 겨울바다의 맛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